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오전 중요한 소식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소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저는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급도 있고 정책도 있고 사람들의 심리, 전세 가격 다양한 영향이 있지만 결국은 금리의 연속된 변화의 움직임이 지난 3, 4년 정도 지켜봤던 것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초급매가 사라지고 거래량이 그나마 늘어나는 거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이라고 본다는 거죠. 하지만 이 회복에 뚜렷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5%라는 기준금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면은 부동산 시장 전망에 유리하겠죠. 자, 기준금리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최근에 금통위의 결과를 제가 종합해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두 번째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금리 상단을 결정합니다. 자, 이창용 원의 총재가 여러 차례 경고했죠. 물가 패스, 물가 경로,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올리면서 기대했던 물가 수준이 금통위 내부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나와서 올해 말에 3% 수준의 금리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상반기 때 4%, 하반기 때 3.1%, 연간으로 3.5%가 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보다 만약에 금리 상승폭이 더 높게 나타났다면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죠. 그래서 4월 금통위 전에 나오는 3월 CPI가 중요한데 3월 CPI 제가 볼 때는 헤드라인 수치는 이제 2월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창용 총재도 어느 정도 언지를 준 상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모든 인플레이션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시작되고요. 인플레이션은 끝의 시작도 유가 하락으로 시작되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창용 총재는 국제 유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 움직임의 불확실성에서도 계속 경고를 했죠. 한국은행이 물가가 낮아질 거란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이제 수요 확대에 따른 유가 급등, 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둔화가 덜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부분은 계속 금통위 때마다 강조를 했지만 최근에 국제 유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났죠. WTI 기준으로 66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6개월 넘게 70불에서 한 80불 정도 이제 박스권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래서 70불 했다가 80불 됐다가 다시 긴축 이야기 나오니까 70불 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는데 현재 66불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1년 전 대비해서는 정말 큰 폭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동안 고유가를 전망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골드만삭스였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100달러대가 될 것이다. 근데 어제 전망을 바꿨어요. 100달러에서 94달러로 하향, 은행 위기로 침체 우려가 커져서 국제유가 전망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위기로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에 변화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00억 대출해줄 거 90억 해주고 80억 해주고 이런 식으로 대출 폭이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를 유도시킬 것이다. 그것이 국제유가에 지금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부터는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름까지는 이것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라인 수치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현재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 건 알겠는데 금리 인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창용 총재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에 간다는 확신이 들 때 2% 돼서 낮춘다는 게 아니라 2%로 간다는 확신, 그 확신은 뭘로 잡는다?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잡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박기영 금통위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당분간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물가에 비근원과 근원이 합쳐져 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비근원 물가가 많이 떨어져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 그래서 근원 CPI가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키가 됐습니다. 실제 근원 CPI는요, 크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근원 CPI가 제일 높았을 때가 작년 11월 4.3%였거든요. 현재 4.0%입니다. 금통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근원 CPI가 둔화폭이 확실하지 않다 의심할 만하겠죠. 자, 근원 CPI는 왜 헤드라인 수치와 다르게 안 떨어지나요?
공공요금 인상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근원 CPI에 잡혀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근원 CPI를 알기 위해서 오늘 발표된 지표를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예요. 생산자 입장에서 측정한 물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3월 2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기준은요 4.8%였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었습니다. 한때 10%까지 갔는데 4.8% 절반 이하로 낮아졌죠. 자,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기준으로도요 0.1%가 나왔습니다. 전월에 0.4%보다 상승폭이 둔화가 됐어요. 시장 전망치는 0.2%였는데 그거보다도 낮았습니다. 자,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에너지와 식료품 제외 지수는요 전년 대비 기준으로 2.8%가 나왔습니다. 역시 2%대로 낮아졌어요. 작년 11월 달에 3.9%였는데 3.6, 3.0 이제 2.8%까지 낮아졌다는 거죠. 다만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어떤 품목이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나 봤더니 역시 석탄 및 석유 제품,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이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률로 1월에 10.7%에서 한참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자 물가지수 하방 압력을 가속시켰어요. 또한 1차 금속 제품도요 마이너스 0.3%에서 0.8%로 하락폭을 확대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에 중요한 영향을 줬는데 아무래도 요즘 원재재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좀 우려스러운 게 서비스에서 음식점 및 숙박에서 7.8%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전월의 8% 대비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요 0.5에서 0.6으로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또한 금융 및 보험에서요 상승률이 이제 전월 대비로는 0.9%, 전년 동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2.6%를 기록하면서 서비스 품목의 상승률을 전월 3.0에서 3.4로 늘리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근원 PPI를 보니까 이거 근원 CPI가 낮아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물론 생산자 물가지수 하나만으로 근원 CPI가 오른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물가 상승세는요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뿐만 아니라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받아줘야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럼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소개해드린 지표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바로 3월 1일부터 20일까지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출입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성장률의 바로미터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이번에도 심각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3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실적 데이터 발표했는데 그때도 충격적이었는데 워낙 데이터 기간이 짧아서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3월 10일부터가 아니라 20일까지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수출액이 23.1% 감소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수준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수출 품목별로 봤더니 반도체가 마이너스 44.7%를 기록했습니다. 철강 제품도 마이너스 12.7%, 무선통신기도 마이너스 40%, 컴퓨터 주변기기 마이너스 60%, 가전제품 마이너스 45%, 선박도 마이너스 57%입니다. 그냥 승용차 제외 모든 주력 수출 품목이 큰 폭의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태가 앞으로 나아지긴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의 은행 위기로 소비, 투자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더 큰 침체에 올 가능성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침체가 올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 전월 대비해서 0.1% 상승이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 비슷하거나 낮았습니다. 2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 전월 대비 0.3% 상승이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됐어요. 자, CPI에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근원 CPI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더라.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헤드라인 수치 떨어진 것보단 덜 천천히 떨어질 가능성, 이것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가능성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월 1일부터 20일 기준으로 일평균 수출액이 무려 마이너스 23.1%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은 제한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하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오늘 총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의 더 솔직한 생각, 더 빠른 부동산 정보 저희가 블로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께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아두었습니다. 부동산 정보 빨리 받아가시고요. 이후 추가로요. 여러분들 다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